안녕하세요. IT몽상가입니다. 오늘은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통신 기반 시설, 주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 주통이 왜 중요하냐? 주통이 뭐냐면 주요 통신 기반 시설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주요한 통신을 사용하는 기반 시설이라는 거야. 국가 기반 시설입니다. 국가 기반 시설은 뭐냐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데 이 해당 시설이 문제가 있을 때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요 통신 기반 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가 이 주요 통신 기반 시설을 지정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주요 통신 기반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정보보안 쪽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글을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은 주요통신 기반시설 알아보기로 했는데, 주요통신 기반시설이란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 관리해야 하는 주요 정보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국가안보, 경제까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해킹 당하면 안 된다.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반 시설은 도대체 무엇이냐?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청, 시청, 도청, 도로교통공단 등 민간 서비스 또는 공공기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도시가스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앞서 말씀드렸죠. 국가안보나 경제사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기반시설은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2012년에 적었는데요. 지금 거의 2배가 되죠. 왜 2배가 되느냐? 그 정도로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기반시설이 IT적으로, 보안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2022년 국가보안 백서를 보면, 국가정보보호 백서를 보면, 공공은 270개 정도, 민간은 140개 정도 해가지고 240개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요. 조직도는 간단합니다. 요 최상위에 보면 정보통신보호위원회라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19개 기관 차관급입니다. 이게 기반시설의 최고 관리 조직이고요. 보면 공공분야랑 민간분야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이죠. 민간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국가정보원에다가 보호대책서란 건 뭐냐면 우리 기관의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합니다. 보안점검 결과 취약점이 발견되겠죠. 이 취약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관리입니다. 관리. 취약점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게 아니고 관리 차원이에요. 관리 차원. 어떻게 시스템이 100% 안전할 수가 있어요? 간혹 제가 컨설팅을 나가거나 아니면 교육을 가다 보면 취약점이 없어야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지 않아요? 얘기를 하는데 취약점이 없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를 봐요. 너네 인지하고 있냐, 취약점에. 그래서 뭐 점수가 몇 점이다 막 이런 게 크게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기반시는 그렇게 많이 봅니다. 물론 점수가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낮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반 시설이 왜 정보 보안과 문제가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보시면, 제가 예전에 썼던 이제 포스팅 글에 뭐가 있냐면 정보 보안 전문 서비스 기업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보 보안 전문 서비스 기업을 최우선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정보 보안 전문 서비스 기업이 주요 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컨설팅, 보호 대책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안 돼요. 그러면 곧 1년 동안 최소 424개 기관이 보호 대책서라는 걸 작성하여 상위 기관에 올려야 돼요. 어떤 거는 국가정보원이고, 어떤 데는 과학기술 정통, 과학기술 뭐 있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위에 있는 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보보안 전문 서비스 기업이 채 30개가 안 됩니다. 그럼 30개가 424개의 기관을 컨설팅 해야 되는데, 그럼 컨설팅 기간이 짧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입니다. 한 기관당. 그럼 이거 몇 먼스로 계산을 하면 두 달이라고 치면 800 몇 먼스가 나와요. 1몇 먼스에 최소 1000만 원이거든요. 80억짜리 사업이죠. 최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전문 서비스 기업은 사실 국가가 사업을 밀어줘요. 그만큼 보안을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 저희가 취약점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상세 가이드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상세 가이드를 보고 취약점 진단을 하는데,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 정보보안을 하고 있는, 정보보안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보보안 컨설팅을 하려면 정보보안 전문 서비스 기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 서비스 기업이 취약점 진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주요통신 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상세 가이드죠. 그러면 이거 공부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가거나 아니면 그 학교 후배들을 만나서 항상 물어보는 게 뭐 공부해야 돼요? 정보보안은 뭐 공부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도 간혹 이제 멘토로 진로 상담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걔네들한테는 사실 그분들한테는 이거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실제 취업해야 된다는 사람한테 뭘 하냐면, 예, 상세 가이드 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대책서라는 게 언제 제출해야 되냐면 대부분 8월 말까지예요. 8월 말. 8월 말까지라는 건 뭐냐면 최소 2달, 많은 3달 정도 걸리거든요. 보호대책서 작성에. 2~3달 걸립니다. 그러면 7월, 6월, 5월, 5, 6, 7이 성수기라는 겁니다. 5, 6, 7에 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긴 즉슨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람을 많이 뽑는다는 거죠. 취업 입장에서 보면 연초에 수업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혹 제가 뭐 코스모스 졸업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취업을 위해서 코스모스 졸업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해서 연초나 연말에 취업을 해야 5, 6, 7에 사업을 나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약에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취업준비생이다 그러면 공부는 뭐로 해라? 예. 주요통신 기반시설 상세 가이드. 그 취업을 언제 누르라? 1월 달부터 2월. 지금 뭐 11월 말부터도 사실 뽑아요. 11월, 12월에도. 졸업생을 뽑는다기보다는
예정자도 많이 뽑습니다. 예, 초급들 졸업 예정자도 많이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졸업을 미뤄서 코스모스로 한다,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졸업하시고 나서 예, 취업하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예, 오늘은 주요통신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엔 취업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기반시설이 왜 존재하는지는 뭐 간단하죠. 근데 이 기반시설이 왜 중요하냐? 국가 입장 말고 내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고자 취업까지 이야기 드렸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